대통령 특집 첫 번째입니다. 인사 관련 얘기가 오늘 불거졌는데요. 또 자백작전이냐, 또 국회를 무시하냐, 문 대통령을 향해 오늘 오전 야당이 거센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발표된 새 장관 후보 5명을 가운데 두고 또다시 전국에 폭풍이 몰아칠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인사 관련해서 야당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이 위장 전입과 음주운전 전력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무슨 면죄부라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흠결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5원칙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지금 두 야당 대표가 어제 내정된 이제 후보자가 된 5명을 향해서 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인사와 5대 원칙 훼손 요거를 강조하겠는데 먼저 코드 인사 얘기부터 해보면 이현정 의원. 네. 이번 인선이 특히 더 문 대통령 입김 향이 많이 이제 가미된 인선이라는 여러 가지 지적, 비판들도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선이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좀 지연되면서 사실 두 번째 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내정됐던 분들을 좀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몇몇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참 1차 인선 발표 2차가 늦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됐던 인사를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왜 이렇게 늦췄나 뭐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했는데 사실 이번에 두 번째 인사 발표를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강경화, 그다음에 김동연 조금 더 새로운 분들이 계셨죠. 두 번째는 이제 현직 의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면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던 분들로 이제 맺었어요. 특히 이번에 문재인 캠프의 선거 캠프에 주로 활동하셨던 분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런 좀 대탕평, 그다음에 또 대통합 인사, 이런 거와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을 좀 포용한다는 그런 어떤 인사의 어떤 원칙 자체가 조금 이제는 뒤로 물러서고 오히려 이제 내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차관 인사들 보면 조금 그런 또 있어요. 환경부 장차관 같은 경우는 다들 또 시민운동 한 분들의 장차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종근 실장님 야당에서는 지명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9명이 대선 공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9명이라는 게 이제 나머지 두 분이 김동연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 그다음에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을 제외하면 대개 면면을 보면 2012년 담쟁이 포럼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재수 가회라고 표현되죠. 보통 심천회 그 멤버도 계시고 또 순수하게 이번에만 참여한 분도 계시고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처럼 사실 캠프 출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사실 당대표를 어떻게 좀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부터 그러니까 9분이 모두 다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통령 이번 정부를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청와대라든지 혹은 내각을 맨 처음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정부의 첫 국정 운영을 함께할 사람들이다라고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제, 탕평을 하겠다라는 어떤 명제는 사실 벗어나는 게 아니냐. 특히나 어저께 5분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 4분이 좀 이렇게 인사에 이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5분이라면 그 5분 중에는 그래도 좀 중립적이거나 또 전혀 이 코드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는구나. 이런 분이 한두 분은 있으실 줄 알았는데 5분 모두 너무 한쪽 좀 편향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야당이 코드 인사보다 더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 게 이 코드 인사 말고 지금 저 5대 원칙 훼손이 더 있으니까 물론 뭐 어제 음주운전 위장전입 뭐 뒤에 문 대통령 발언 뒤에 이제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자진납세가 글쎄 면죄부를 줄 만한 거냐 이런 논란이
오늘 엄청 커졌어요. 예, 뭐 자진 납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뒤늦게 뭐 밝혀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 고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뒤늦게 뭐 밝혀지는 것보다는 고백한 게 잘한 것이다. 저는 그건 뭐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면죄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님이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한다 했는데 자랑하듯이 한 것은 정우택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자랑하듯이 한 것은 아니죠. 뭐 어쨌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뒤에 밝혀지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여러 비판을 하시지만은 이전에 발표된 그 국회의원 출신 장관분들이라든지 그 앞에 총리를 붙인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그동안 정치 역정에서 문 대통령하고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넓게 했던 것은 맞다. 다만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대선 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근데 오늘 발표된, 어제 발표된 이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캠프에 있었던 분이고 오랫동안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같이 정책을 조율해 온 분들은 맞습니다. 그럼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를 구성할 때 넓게 당평으로 모시는 분도 있고 내하고 반대쪽에 있었던 분도 모시지만은 또 내하고 핵심적으로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3단계에 지금 배치를 했는데 너무 과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아닌가. 뭐 모든 게 코드 인사처럼 이렇게 몰아붙이서 11명 중에 9명이 코드다. 그건 좀 과하다.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코드 인사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면 그 5대 인사 훼손. 아니, 이 정도면 문 대통령이 그냥, 이거는 좀 뒤로 빼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냐. 예, 살짝 피해가고 싶은데 또 물어보시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이 지금 그 100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를 해서 또 해보니까 또 뭔가 다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000명으로 확대를 했다 다시 100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 5대 원칙이라는 게 약간의 자성자박적 그런 냄새가 납니다만은 그 우리 사이에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을 이렇게 다 걸러보니까 한두 가지 문제 없는 분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사소한 작은 문제들은 있더라는 거고 음주운전은 뭐 5대 원칙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역시 뭐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 납세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원칙이 뭐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 원칙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진짜 지금 그 우리의 최고의 엘리트들의 그동안의 삶에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자승자박이란 말도 해주셨는데 음주운전하니까 저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생각이 나는데 왜 그 당시에 조국 교수가 SNS에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인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인사를 비판할 때 뭐 그렇습니다. 뭐 문지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문 대통령이 사실 선거 때 5개의 공직 배제 원칙을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정말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사실 경찰청장 후보자가 음주를 다 하다가 또 사고를 내서 그걸 또 은폐했던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또 뭐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비판을 했었는데 예. 문제는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본인은 이렇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 같으면 이건 청문회 대상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예. 당시에 이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서 이는 범죄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죠. 근데 지금 이제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학교 있을 때 그때 이제 음주 단속으로 0.1% 나와서 음주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 똑같은 비판을 해야죠, 잣대를. 근데 남이 하면 괜찮고 우리가 하면 이거는 뭐 이유를 많이 달아서 오늘 또 뭐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당시에 뭐 학교 점거 사태 때문에 학생들 위로하다가 어쩌다가 뭐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명 자체가 사실 구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비판받고 있는 지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남에게 그렇게 엄격하면 스스로에도 엄격해라.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도 보는 시각도 저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스스로 이 어떤 그 비위나 이런 사실을 밝히는 것도 저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누가 했느냐 인사수석이 했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는 있었고 그다음에 위장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했죠? 박수현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카메라도 다 끄게 하고 그런데 또 지난번에 인사수석이 얘기할 때는 위장전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 박수현 대변인은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을 굳이 또 안 쓰고 주민등록 법
위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그거를 인사수석이 얘기하는 이유와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으며 이걸 굳이 해석을 하려면 지난번에 강경화 후보자가 여성 장관으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여성 수석인 또 그 조현호 수석을 시켰느냐 이렇게 의미가 사실 뭐든지 다 사실은 메시지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가 원칙적인 어떤 메시지로 전달돼야 되는데 사실은 무원칙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변인이 없지 않았나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마 순서적으로 그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계시던 분이 발표하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건지 뭐 슬그머니 공개가 포인트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서요. 뭐 이 음주운전 조대엽 후보자의 음주운전 얘기 말고도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건입니다. 오늘 오전 송영무 후보자가 언론 앞에 섰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사드 관련해서 비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드의 배치의 시급성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방계에 대해서 하나 그런 건 진짜 기자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청와대가 그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를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이미 기사에 벌써 났더라고요. 그것도 기자실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고액의 수임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청문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질문도 있었지만 특히 마지막에 위장 전입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실에서 밝히겠다고 하는데 뭐 잠시 뒤에 어떤 내용 올지도 저희가 보고가 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저 해명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해명은 사실 좀 구차하다고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문 대통령이 정말 찾다 보니까 전부 다 흠결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식으로 뭔가 조금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틀 같은 게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인정을 하시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절대 안 되는 것들로 다 이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이제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벌써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현재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그분들에게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그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이분들을 다 버려야 되고 이분들을 살리려면 이 기준을 버려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히 사과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릴 건 살려야 된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내가 가진 기준하고 지난 정권에서 내가 했던 비판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미안하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을 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은근히 넘어가려고 한다던가 예를 들면 뭐 그냥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꼭 투기여야만 위장전입이 아니거든요. 주민등록법 위반을 하면 위장전입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딸 암투병 때문에 고향에 마련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잘못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코드 인사 그리고 5대 원칙 훼손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